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만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만기에 대해서. 음, 본문은요, 어원법 33조가 되는데, 만기. 우리 만기는, 환어음, 그죠? 환어음과 약속어음에만 있죠? 수표는 없는 거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만기에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딱 법정 만기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네 가지 이외에 만약에 만기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만기는 네 가지 종류 있다. 네 가지 종류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만기가 여기서만 기억나고 다른 거 할 때, 뭐 설명을 할 때 만기가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기는 법정 만기는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그죠? 네 가지. 일람출구범이죠. 일람출구범의 만기는요. 일람출급이죠. 일람출급. 다시 말해서 보여주면 바로 그게 만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람출급. 그 다음에 일람 후 정기출급. 그러니까 보여주고 나서 일정한 기간 지난 다음에 출급하는 거.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일정한 발행일자가 있으면 그날 일자 후 며칠 동안. 발행일자 후 한 달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죠. 그 다음에 확정일 출급. 확정할 날짜. 그래서 3번과 4번은 사실은 확정일 출급하고 같아요. 출급과 같은 의미 갖고 있어요. 알겠죠? 발행일자 후 출급이다. 발행일자가 만약에 12월 5일이다. 이때부터 1개월 후.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1월 5일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나 아니면 확정일 출급은 뭐 12월 7일 날 출급한다. 날짜가 정해진 거나 사실 이거나 거의 똑같죠. 날짜가 확실히 보이는 건 확실하죠. 그죠? 정해진 건 확실하죠. 일람 후 정기 출급. 일람한 다음에 한 달 후. 1개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일람 후 정기 출급이에요. 일람 출급은 그냥 보면 바로 줘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일감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확정일 출급이 있다. 이러한 법정 만기 외의 만기 또는 그죠? 만기나 아니면 분할 출급. 분할 출급 안 돼. 분할 출급의 환음은 무효로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해적 기재사항이죠. 유해적 기재사항이다. 알겠습니까? 유해적 기재사항이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정의 만기도 무효고 분할 출급도 무효다. 그리고 법정 만기는 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는 의미를 어떤 걸 갖고 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일람 출급 어문요. 언제 만기가 되냐면 사실은요. 제시된 때 의미 제시된 때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만기가. 이런 내용이 34조에 있습니다. 34조에. 나와요. 일람 출급의 만기는 제시된 때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제시된 때 그랬는데 이 제시는 그러면 언제 할 거냐? 1년 내 제시가죠. 1년 내 지급 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1년 안에 지급 제시하는데 1년 안에 지급 제시하는데 뭐 6개월 만에 지급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때가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1년 제시는 그 대신 1년 내에 해야 돼. 제시된 때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어, 일람 후 정기 출급은요. 일람 후 정기 출급은 만기가요. 인수한 날짜가 언제인지 또는요. 거절 증서 날짜가 언제인지 거절 증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날짜에 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돼요. 35조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4조, 35조를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미리 좀 땡겨서 생각한다면 일람 출급은 제시된 때 만기인데 1년 내에 지급 제시해야 된다.
일나무 정기 출급의 만기는 인수 한 날짜를 하거나 아니면 거절 증언 달자에 따라서 우리가 만기를 다르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끝났어요. 자, 만기의 종류 아시겠죠? 조문으로 보는 게 좀 더 구체화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3번 한번 볼까요? 3번. 환음의 만기가 일나무 14일을 경과한 날에 지급하여 주십시오. 기재는 일나무 정기 출급이다. 맞는 말자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죠. 일남 출급의 어음의 만기는 언제냐? 이미 말씀드렸죠. 일남 출급의 한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제시해야 되냐? 이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했네. 1년 안에. 알겠죠? 그거다. 일남 출급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4조와 일남 출급 어음에 대해서 만기는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일남 출급 만기는 제시된 때. 언제까지 제시해야 되냐? 1년 내 지급받기 위한 제시한다. 그런데 이 1년이라는 것을 발행인은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요. 발행인은 지급 제시를 뭐 6개월 만에 해라. 6개월 내 지급 제시해라. 그럼 6개월 안에 했죠. 일남추구 하나는 6개월 안에 제시된 때 하는 것이고. 근데 배서인은 어때요? 그 기간을 단축만 가능합니다. 단축만 가능하지 연장 못해요. 연장 못해요. 그 다음에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남 출급의 한음에 지급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적을 수 있어. 발행인요. 알겠죠? 12월 5일까지는 지급 제시 못한다라는 걸 적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시 기간 1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까지 제시 그죠? 그때 다시 말해서 제시 기간 1년은 언제부터 기산하냐?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 일남 출급 한음을 지급받기 위한 제시를 못한다. 다시 말해서 발행을 하면서 12월 5일까지는 지급 제시하지 마라. 이게 됐단 말이죠. 그때 그러면 지급 제시는 우리 원래 지급 제시하기 위해서 1년의 기간을 주잖아. 그죠? 1년 내에 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일남 출금에. 그럼 이 1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 말이죠. 12월 25일까지는 못하게 했으니까 12월 5일까지는 못하게 했으니까 언제부터? 이때까지는 지급 제시를 못했잖아요. 이때부터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여기서부터 기산해서 1년 내 제시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기산점 언제라고요? 그 제시 금지 기간 지난 다음 날부터. 그래서 그 제시 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우리 말기가 일남 출급 어음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요거 34조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일남 출급 어음의 만기, 그죠? 네, 알아야 그 다음에 일남 후 정기 출급의 만기는 어떻게 해요? 35조라고 했죠? 그래서 34조, 35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일남 출급하고 일남 후 정기 출급의 어음의 만기는 왜 이렇게 보충 규정을 두게 됐냐면 확정일 출급하고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어음은 이미 날짜가 확정돼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별도로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일남 후 정기 출급하고 일남 후 정기 출급 일남 출급 어음하고 일남 후 정기 출급의 어음의 만기는 좀 보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일나무 정기 출급의 어음의 만기는 일나무 인수한 날짜, 인수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거절 증서를 언제 작성했느냐, 그죠? 날짜에 따라서 만기가 정해지는 거죠. 일나무 정기 출급은 만기는요 인수한 날짜, 거절 증서의 날짜에 따라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일나무니까 인수한 날짜 이후에 거절 증서 작성할 날짜 이후에 정기 출급. 알겠죠? 정기. 기간 주어졌다면 그지? 인수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거절 증서 날짜에 따라서 일정 기간. 달라지겠죠? 만약에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인수일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적혀 있지 않아요. 거절 증서도 작성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 제시 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인수 제시 기간은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인수 제시간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인수에 대한 관계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일나무 정기 출급은 인수한 날짜로부터 알겠죠? 일정 기간, 정기 출급이면 일정 기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기 출급. 그 다음에 거절 증거 날짜 이후 정기 출급 하는 거다. 근데 인수일도 적혀 있지 않고 거절 증서도 작성되지 않을 때는 인수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 제시 기간이 있는데 인수 제시 기간이 지난 말일날에 인수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규정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제가 해주는 것은 이 어음에 대한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지급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의 교재는 507페이지가 되는데요. 지급. 자, 우리가 이제 어음법을 좀 배웠잖아요.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한다 그랬죠. 지급 제시. 지급 제시하면 어때요? 지급 제시하면 예를 들면 지급인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죠? 지급일에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급한다면 지급 단계를 살펴보는 거죠. 지급을 하려면 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죠? 지급 제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돈 달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돈 달라고 와야 되는 지급 제시가 필요한데 이 지급 제시는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 자, 확정일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의 환음 소지는 지급할 날 또는 그날 이후에 이 거래일 내 이거는 그냥 이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틀로. 지급할 날 또는 지급할 날에 그 다음 날부터 이틀. 이 거래일 내에 지급받기 위한 뭘 해야 돼요? 제시를 해야 돼요. 확정일 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은 날짜가 정해질 수 있잖아. 그죠? 정해지잖아. 그죠?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급할 날이 되는데 그날 이후 그날에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날 이후 이틀 내에 지급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데 우리 일람 출급은 언제 제시한다 그랬어요? 1년 내 제시하라고 그랬죠? 일람 출급은 1년 내 제시하기 때문에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음 교환소에서 한 환음의 제시는 지급받기 위한 제시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어음 교환소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 지급받기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소진으로부터 환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그 환음의 기재사항을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정보 형태로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할 겁니다. 그때 송신해서 어음교환소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추심이 받은 금융기관이 그죠? 지급받기를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 본다는 것이고. 어쨌건 1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람 출급하면 1년 내 제시하는 것인데 확정일 출급하고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하고 일람 후 정기 출급이죠. 이건 날짜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급할 날 또는 그날 이후 2거리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됐죠? 지급 제시 언제 한다는 거 어음 만기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5번 한번 가볼까요? 확정일 출급 어음의 경우 상환청구권 보존을 위한 지급 제시 기간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에 이 거래일 내다. 맞는 말이죠? 확정일 출급.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판례 기출 508페이지에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회생 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어음은 제시증권이에요. 그죠? 상환증권이기 때문에 소지해야 되는데 특히 회생 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짚어주는 정도 내용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환증권성과 일부 지급 관련되는 39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상환증권성. 그렇죠. 어음은 어때요? 상환증권성이죠. 한어음의 지급은 지급할 때에 소지인에게 어음의 영수를 증명한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의 영수를 증명한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음의 영수를 증명한 뜻을 적어 받았다. 돈 받았다는 거. 한어음의 지급에는 어음에다 어때요? 돈 받았음라고 이걸 적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돈 줄 때. 어음을 받으면서 어음에 돈 받았으며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소지인은 일부 지급을 거절하지 못해요. 알겠죠? 소지인이 돈 달라고 갔더니 내가 지금 1억짜리인데 내가 5천만 원밖에 줄 수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5천 주면 나는 받지 않겠다. 이건 안 됩니다. 거절 못해요. 그 다음에 일부 지급할 때 지급인은요 어떻게 될까요? 소지인에게 일부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알겠죠? 어음을 못 돌려받죠. 다 지급하고는 어음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상환 쓴 것은. 근데 일부 지급할 때는 어음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어음 소진이 또 나머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소진에게 그 일부 지급 사실을 어음에다 적고 어음에 적은 다음에 별도로 어때요? 영수증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어음을 적고 어음에는 당신이 갖고 있고 영수증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상환증권성과 일부 지급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판례기출 있죠? 판례기출 2번 한번 가보시면 최근에 나온 한번 나왔던 거죠.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 점유에 귀속하는 이미 채무자에게 어음이 어떻게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아니 돈은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어음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 요건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환 이행에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돈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이 자기 손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돈 달라고 그랬더니 야, 나 원래 이건 어음은 상환 청구니까 빨리 어음 내놔.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줘. 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신이치게 반하죠.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돈도 안 주려고 이렇게 어음을 줘야만 우리 줄 수 있다는 그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무슨 말이에요?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 권리 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 지급의 위험을 회피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의 요건이 되지 않고 채무자는 상환이행 항변을 하지 못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0조까지만 한번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해보죠. 지급의 시기 및 지급에는 조사 의무다. 어, 환음은 지급은 언제 하냐 이거 지급 시기. 환음의 소지는요. 만기 전이죠.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어요. 만기 전에 돈 받을 의무는 없죠. 그죠? 돈 주면 받을 수는 있지만 받을 의무는 없어요. 또 만기 전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 부담을 하는 것을 한다. 그렇죠. 만기 전에 돈을 자기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미리 준다는 것은 자기 위험 부담이죠. 만기 전에 지급한 지급인은요. 그렇다는 거고. 3번은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게 뭡니까? 책임 면한다까지 우리 앞쪽에서 좀 많이 살펴본 적 있죠? 이게 뭐죠? 지급인의 면책이에요.
여기에 바로 40조 사망이 바로 이겁니다. 지급인의 면책이다. 면책. 뭐가 없다면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범을 보고 줬다면 지급인이 면책되는 거죠. 요거는 어디서 발생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자격 수여적 효력의 부수효력 16조에 가보시면 우리 자격 수여적 배서 효력 중에 수여적 효력의 그죠? 수여적 효력의 부수적 효력이라고 했죠? 부수적 효력. 다시 말해서 자격 효력의 권리 추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수적 효력이에요. 지급인이 권리 추정이 인정되면 줬을 때는 면책이 되는 것이죠. 요게 근거다는 거 알아두시고 조문이 여기서 있다. 지급인의 면책조항은 여기 40조 사망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 연속에 대해서는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조사할 의무 있지만 김영란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조사할 의무는 필요 없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항은 뭐 어음교환소 정보 처리 시스템의 입력에 따른 지급 제시할 때는 지급이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전항 후단에 따른 배서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뭐 그러면 위임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급 제시, 지급의 시기, 지급인의 면책, 지급인의 조사 의무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지급인은 만기에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만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물한다. 아니죠? 지급인의 선의 지급의 면책은요. 만기 이후에 인정되는 것이지 만기 전에 지급인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어때요? 그 위험이 있다면 자기 부담이죠. 그래서 선의 지급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 했을 때는. 그래서 지급인의 면책 규정은요. 만기 후에 지급할 때만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지급인은 만기에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만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은 면책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만기 후에 지급했을 때만 면책되는 겁니다. 만기 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만기 전에 지급을 한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 부담이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3번 사망에 만기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면책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은 만기에 지급한다는 거 조심하고 이 항은 만기 전에 지급하면 지급인의 자기 위험 부담이다. 요거 놓치면 안 돼. 이해됐죠? 여기서는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인수거절을 한번 상환 청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